일본 영화 괴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 영화를 되게 늦게 봤는데요. 원래는 리뷰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화 리뷰 영상들도 다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유튜브에 괴물 리뷰 영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영화 흥행이 영화 상영한 지 한 달 정도 된 시점에서 40만 관객 정도 들었던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다양성 영화죠. 뭐 다양성 영화가 40만 관객이 들었다면은 상당한 흥행을 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괴물 이 영화 관객 수로는 40만 관객은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영화 자체가 워낙 걸작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국에서 일본 영화들이 흥행이 꽤 되는 편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들이 잘 되는 편이지만 실사 영화들도 나름 꽤 관객들이 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면은 괴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개봉한 우리 이 킹구, 빅구 이 흥행이 지금 뭐 거의 80만 가까이 될 정도로 흥행하고 있는데, 괴물 정도 되는 영화가 지금 뭐 43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흥행이고, 아무튼 저는 이 영화가 너무 대단한 영화이기 때문에 흥행도 좀 더 되고 좀 더 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이 영화 리뷰 영상이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도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뭐 그걸 떠나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얘기의 대부분은 이미 뭐 다른 분들이 다 했던 얘기의 반복이기도 하고, 또 영상을 되도록이면 짧게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 다른 분들이 안 했던 얘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간략한 내용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화는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보다는 각본을 쓴 사카모토 유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거든요. 정확히는 사카모토 유지의 어떤 작품, 사실 사카모토 유지가 워낙에 유명한 각본가고 대표작들도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드라마 마더입니다. 한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된 작품이죠. 그 한국 리메이크작도 되게 완성도가 훌륭했고요. 아무튼 이 마더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살면서 본 가장 뭐뭐뭐 했던 작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자면, 마더는 가장 후유증이 컸던 작품입니다. 마더가 되게 슬픈 작품이잖아요. 뭐 작정하고 울리려고 만든 드라마인데, 특히 그 아역 배우 아시다 마나의 그 이미지 되게 불쌍하고 연약한데 세상의 풍파와 부조리를 엄청 의연하고 담담하게 견뎌내는 그 모습이 정말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몇 주 정도 계속 후유증을 겪었던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 괴물도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썼는데 마더랑 비슷한, 뭐 마더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 후유증을 지금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마더 말고도 이 영화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카모토 유지의 다른 작품들, 특히 뭐 선생님 역으로 에이타가 나오니까 에이타가 출연했던 사카모토 유지 작품들이 여러 편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살아간다, 에이타하고 미츠시마 히카리가 나왔던 그래도 살아간다, 그 작품도 되게 좋아하고, 아무튼 뭐 그래서 여러모로 사카모토 유지의 작품이구나 라는 느낌이 강하게 남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다른 리뷰들을 봐도 사카모토 유지 작품들에 대한 언급은 좀 적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뭐 사카모토 유지 작품들 뿐만이 아니고 뭐 다양한 작품들이 연상이 되는 영화이긴 하죠. 뭐 이야기의 구성이 라쇼몽도 언급이 되고 하던데, 저는 그런데 오히려 그 인물 시점으로 구분된 막의 구성보다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비슷한 구성이라고 느꼈던 작품이 우에다 시니치로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보다 보면 중간에 영화가 아예 완전히 새로운 장르, 새로운 영화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잖아요. 이 괴물 이 영화도 1막, 2막에서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3막에서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정말 장르도 확 달라지고 아예 완전 새로운 영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1막, 2막이랑 3막이 그 분위기나 장르적인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1막, 2막 같은 경우는 약간 막 서스펜스물, 뭐 추리물, 아니면 뭐 사회 고발극 막 그런 느낌의 되게 차가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약간 컨저링이나 곡성 이런 영화들 같이 호러 영화 느낌도 좀 났어요. 뭐 예를 들어 머리카락이나 물병에서 흙하고 풀들 나오는 이런 장면들 보면은 이런 머리카락, 흙 이런 게 되게 호러 장르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막 애 병원에 데려가서 머리 검사하고 이런 장면들도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공포 영화에서 다 나왔던 장면들이고, 아무튼 그렇게 되게 어둡고 무겁고 차가운 그런 분위기로 영화가 전개되다가 3막에서 너무 막 가슴 아픈 절절한 감성적인 로맨스물이 되어버리죠. 이 영화 그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면 대놓고 이거는 퀴어 영화다 라고 못을 박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퀴어 영화적인 느낌이 있다 라고만 살짝 언급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전자 쪽이고요. 너무나도 강렬한 퀴어 로맨스 영화였고, 그리고 굉장히 슬픈 로맨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브로크백 마운틴, 그리고 뭐 제가 본 로맨스 영화 중에서 제일 슬프게 봤던 영화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인데, 그런 영화들을 본 감상처럼 너무 슬픈 로맨스 영화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사카모토 유지의 마더하고 그래도 살아간다 이런 작품들도 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물론 마더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서로를 사랑하는 두 등장인물이 이런 사회의 풍파와 부조리들로 인해서 험난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그런 정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살아간다의 남녀 주인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괴물에 나오는 요리라는 캐릭터가 정말 너무 역대급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마더에서 아시다 마나가 연기했던 여주인공 추구미랑 비슷하게 저는 정말 동급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만 봐도 막 눈물 나게 만드는, 정말 사카모토 유지의 특징이자 장기가 확실하게 발휘가 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괴물하고 마더에는 되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마더의 추금이랑 괴물의 요리 이 두 캐릭터를 제가 비슷하고 뭐 동급의 캐릭터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 작품 내에서 비중이 완전히 다르죠. 마더에서 추구미는 그냥 제1주인공, 제일 비중이 높고 작품 내내 이 캐릭터의 얼굴이 화면의 가운데에 딱 잡혀서 계속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리는 영화의 어느 시점까지도 관객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고, 후반부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캐릭터예요. 1막, 2막에서는 안도 사쿠라랑 에이타가 주인공으로 서사를 이끌어가고, 3막의 주인공은 요리가 아니라 미나토잖아요. 사실 안도 사쿠라나 에이타가 주인공인 거는 이 두 사람만의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그 덕분에 영화 자체 작품성도 뛰어난 결과가 되었지만,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주인공 캐릭터를 맡게 된 배우들인데, 그냥 본질적으로 여느 로맨스물에 대입을 해서 보면은 그냥 미나토하고 요리가 주인공인 작품인 거고, 특히 요리는 그냥 마더의 추구미처럼 그냥 딱 이 작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와 캐릭터를 마더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작품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게 된 거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아까 이 영화 흥행 성적이 조금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마더처럼 정말 그냥 요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연약하고 안타까운 애를 중심으로 정말 눈물 펑펑 나는 그런 영화로 만들었으면 흥행은 더 잘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뭐 뛰어난 작품성까지는 인정은 못 받았겠지만요.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훨씬 큰 파장이 있는 작품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고레다 감독이 완성해낸 요 영화는 드라마 마더처럼 보고 나서 막 눈물 펑펑 나는 그런 반응보다는, 물론 보고 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뭔가 멍하니 뒤통수 세게 맞은 것처럼 되게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영화고, 뭐 그것도 좋습니다. 멍하게 막 뒤통수 맞으는 분들이 뭐 대부분 뭐 최고 영화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요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정말 모든 면에서 추구미하고 너무너무 닮았는데, 일단 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고 애가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되게 연약해요. 그렇게 세상의 부조리와 풍파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 아이가 너무 막 덤덤하고 밝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 영화에서 나무늘보 얘기가 나왔는데, 공격을 당하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너무 슬프고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요리의 밝게 웃는 얼굴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이 역설, 요리하고 추구미하고 다 그 느낌이 비슷한데, 특히 요리가 손에 막 뭐를 이렇게 돌리면서 걸어다니는 모습, 그게 이제 추구미가 손에 막 햄스터 케이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장면하고도 되게 또 겹쳐 보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 나왔던 되게 막 결정적인 장면들이 그 마더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일단 시작부터 이 영화가 그 사이렌 소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건물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막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더도 드라마 1화에서 애가 막 실종된 사건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경찰차랑 막 구급차 와서 막 애를 수색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막 동일하게 사이렌 장면으로 시작하는 게 비슷하고, 그리고 욕조에 쓰러져 있던 요리를 미나토가 딱 구해내는 장면 같은 경우도 마더에서 추구미 친엄마가 애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렸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구해주는 장면, 그 장면이랑 또 되게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추구미하고 요리가 차이점은 있어요. 물론 요 차이는 각본상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요 배우들이 마더에서 아시다 마나도 당시에 정말 막 역대급 아역 연기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 요리 역을 연기한 히라기 히나타 이 배우도 정말 아시다 마나 못지않게 정말 자기만의 해석과 개성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너무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캐릭터 자체도
그렇지만 이 캐릭터를 연기한 아역 배우들이 정말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으로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슬퍼요. 정말 마더하고 동급일 정도로 너무 후유증이 큰 영화인데, 그런데 영화를 딱 보고 난 바로 뒤에는 마더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 나서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장면들이 떠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특히 막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뭐 당연히 결말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리가 아빠가 시켜서 미나토한테 거짓말을 하는 장면, 이사를 갈 거다.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들어가서 몇 초 만에 나와서 미안해, 거짓말이었어. 이런 걸 정말 엄청 슬픈 로맨스 영화에 뭐 클리셰까지는 아니어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 어리고 연약한 요리가 탁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일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 이 둘이서 딱 포옹을 하고 미나토가 얘를 딱 밀쳐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둘이 미술 시간에 그 반 아이들이 요리를 괴롭히는 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려다가 되레 막 둘이 몸싸움 비슷하게 막 하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후에 미나토가 그 폐 2차에서 요리를 기다리는데, 요리가 온 줄 알고 그 터널로 가는데 갑자기 엄마가 와가지고 미나토를 딱 끌어안죠. 그런데 그 엄마의 뒤로 요리가 휴대폰 불빛 이렇게 싹 보여주고 싹 돌아서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 장면 영화를 볼 때도 막 가슴이 쿵거리는 막 그런 아픈 마음을 느꼈고,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 후유증이 너무 크게 남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말도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 다양한 감상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냥 너무너무 슬프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말도 이게 애들이 살았든 죽었든 똑같이 슬퍼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 영화를 뭐 해피엔딩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엔딩이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은 얘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얘들이 더 자유로운 세계로 떠났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고 이건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슬프고 살았어도 여전히 슬프죠. 뭐 요리의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게 없으니까. 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선생님이랑 미나토 엄마가 나서가지고 그 요리의 가정학대 그 상황만은 두 사람이 어떻게 뭐 공론화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하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뭐 그런 부분까지 상상하게 만드는 결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결말 연출 자체는 얘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연출이었거든요. 아무튼 뭐 죽었든 살았든 너무너무 슬프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결말입니다. 이것도 뭔가 되게 사카모토 유지스러워요. 마도도 결말이 뭐 가장 슬펐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영화 괴물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제 감상으로는 너무너무 후유증이 큰 작품이지만 어쨌든 정말 훌륭한 영화고 걸작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